10번부터 쭉 갈게요. 가보자. 가봅시다. 자, 10번이 좀 어려워요. 여기 문제로 봤을 땐 좀 어려워서 10번은 학경 기출문제고 3점짜리기는 하지만 여기는 좀 생각해야 되는 아이디어들이 좀 있어서. 근데 여기는 요 아이디어가 아마 여러분들 토요일날 만나시게 되는 그 문제도 포함이 좀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가 좀 되는 내용들이라서 일부러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하려면 여러분들 혹시 그거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어? 중학교 3학년에서 했던 전반적인 내용들 중에 하나. 그게 바로 뭐냐면 요거 하나 좀 정리 좀 하고 갈까요? 10번 문제는 아까 밑에 공간이 좀 있을 겁니다. 풀이가 막 그렇게까지 길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그래프 옆에다가 좀 적으시면 돼요. 그래프 옆에 공간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 그래프 옆에다가 그리시면 됩니다. 쓸데없이 길게 그려가지고, 그쵸? 쓸데없이 길게 그려가지고, 그죠? 공간만 차지하고, 그죠? 그랬을 때 여기 하나만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물론 내가 그린 건 아니지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할 거는 하나, 이차함수 식세우기입니다. 중3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3 때 배웠던 이차함수 식세우기. 이거 먼저 우리가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뭔 말이니? 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지금부터 이차함수식을 세울 거야. 뭘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사실상 어떤 정보 하나밖에 안 줬냐면 x절편이 2차 방정식의 해요. 이거 하나 알려준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주어져 있는 요 2차 함수에 한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단순하게 이거밖에 없어요. 얘네들에 대한 나는 무슨 절편밖에 안 주냐면 x절편. 그때 그 x절편을 내가 하나는 m, 또 다른 걸 n. 이렇게 잡았을 때 나는 저기 있는 x절편들을 활용해서 2차 함수식을 세울 수 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는. 왜?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1교시 내내 연습했던 거랑 똑같죠. 바로 어떤 것에 초점 맞추면 되냐면 그때 여기 있는 요 x절편으로 나오게 되는 x값 m과 n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었던 x값 m과 n이 실제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랑 같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다르다 그랬습니까? 계속 같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있었던 m과 n은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이라고 주어져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해랑 같던데? 라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결국 둘은 같은 거래요. 라고 계속 연결하면 되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네 아까 분명히 내가 설명했던 거 중에 여기 있는 얘를 그러면 m과 n은 인수분해한 결과예요. 라고 우리가 인정해줬죠. 끄덕끄덕? 여기까지는요? 끄덕끄덕? 끄덕끄덕? 지원 여기까지 됐어?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얘 x절편은 2차 방정식의 해랑 같아요. 다시 그럼 나는 얘네들을 괄호로 묶어서 만들어낸 나는 두 식의 곱으로 표현해줬을 때 얘가 는 0이랑 같더래요. 그리고 나는 여기 있었던 최고차를 a로 잡아준대요. 그때 여기서 나왔던 x들을 연결을 지었대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때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줬을 때 나오는 얘네들을 실제로 빼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실제로 빼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랑 여기 위에 식은 사실상 같더래요? 아니면 다르더래요? 같더래요를 아까 설명했죠. 이 아이디어를 여기서 가지고 와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결하실 아이디어는 얘네 두 식이 서로 동일한 식이에요. 같은 식이에요. 라는 것까지만 잡아주게 되면은 끝납니다. 이것만 알고 넘어가세요. 이 문제는 이것만 알면 전반적으로 끝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문제는 이것만 알면 전반적으로 다 끝나요. 그러면 문제를 쫙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2013년 옛날 문제이기는 한데 옛날 문제 치고 괜찮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난 솔직히 옛날 문제 중에 더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많은데 요건 괜찮아.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고 앞에 보세요. 가볍게 간단하게 정리하실 거 있는 사람들은 정리하시면서 오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답까지 뺏겨 적진 마시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너무 답까지 뺏겨 적진 마시고. 알겠죠?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만 정리하세요.
쭉 읽어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차함수 y는 fx가 주어졌는데 여기는 fx는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래요? 첫 번째로 준 정보 최고차의 계수는 얼마다? 밑줄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다?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다? 1이다. 이게 1번 조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최고차의 계수가 1이고 그 다음에 f-2랑 f4는 0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그림으로 봤을 때 나는 요 식을 잡아 이거 밑줄 긋고 얘가 2번 조건. 근데 이거를 보는 순간 약간 좀 찝찝해? 그러면은 그림으로 가봐. 그림이 있으니까 얘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물론 그림 없어도 요거는 뭔지는 딱 감이 오겠다 싶은 게 있기는 하지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아직까지 그게 좀 연결이 잘 안 되신다 싶으면 여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그 친절하게 -2랑 4 여기죠. 그럼 여기를 보면 얘가 지금 둘 다 보면 알겠습니다만 무슨 축과 만나고 있는 점들이라고 볼 수 있나요? 얘네 둘 다 무슨 축과 만나고 있는 점들이에요? X축과 만나고 있는 점들이에요. 여기까지 맞죠? 그럼 얘가 지금 이제 X축과 만나고 있는 점들입니다. 다시 이게 현재 무슨 절편들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얘네 둘이 현재 무슨 절편이에요? X절편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그럼 X절편 준 이차함수의 식을 세우라고 이렇게 된 거라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치? 그러면 우리는 fx라고 주어져 있는 이 친구는 사실상 그러면 x절편이니까 사실 근두개를 준 거라서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해줘도 되는 거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 곱해주는 숫자는 1. 어차피 1은 무시니까 그냥 냅둬서 얘네들을 곱으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의 곱으로 표현이 됐을 때 첫 번째로 x, 두 번째 것도 x. 그럼 얘네들을 기준으로 나는 지금부터 하나는 -2, 또 다른 건 4 집어넣었을 때 0 되게 하는 x들을 찾은 거랑 같더래.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잡아주게 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뭐야? 그럼 여기에 -2 넣었을 때 0 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맞아요? 그럼 여기선 2를 더해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선 2를 더하면 돼? 빼면 돼? 지금은 2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넣었을 때 0 되게 하고 싶으면? 빼요. 2의 입장에서 봤을 때 2는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2 넣었을 때 야무지게 0이 되잖아요.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번째 거는 4를 넣었을 때 0 되고 싶은 거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서 4를 더하면 될까요? 빼면 될까요? 4를? 지금은 빼는 게 맞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야. 부호가 반대가 되는 애들을 계산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연결하시게 되면 fx가 완성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걸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연습한 게 이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그림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그래프 내에서 모든 거를 살펴본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은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여기 있는 이 2번 조건을 보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얘로 연결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저기 있는 저거를 보면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아래로 볼록이 그래프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개 점 해서 x축과 만나는 점들이 사실 실제 함수값들이 0 되게 하는 점들이니까 그래서 쟤네들이 x절편이래 라는 것까지 연결해주면 끝나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함수는 이렇게 가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다 됐나요? 그러면? 됐어요 다? 지원이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아줬을 때 그럼 마지막 갑자기 함수 가지고 장난치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건 x야 아니면 2x-1이야? 지금 우리가 갑자기 원하는 건? 이거 가지고 장난치잖아.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를 x로 잡아달래요? 아니면 2x 빼기 1로 잡아달래요? 괄호 안에 거를? 딱 봐봐. 문제에서 봐봐. 얘가 궁금해하는 게 갑자기 심상치 않아. 뭘 원해요?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뭘 찾아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얘가? 아니, 왜 다 그래요? 자, 여기 세모 2x 빼기 1을 원하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잘 봐요. 여기 있는 얘 괄호 안에 게 2x 빼기 1입니다. 다시 내가 여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친구가 x인데 그 x를 나는 2x 빼기 1로 바꿨을 때의 값을 알려달래요. 이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바꿔치기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죠.
이거 바꿔치기 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친구 더하기 2, 요 친구도 마찬가지 얘네 빼기 4 이렇게 잡아줬을 때 여기 앞에 있었던 요 x들 그때 여기 있었던 x들 대신에 나는 2x 빼기 1로 다 바꿔치기 하더래 라고 잡아달라는 게 지금 이 문제의 진짜 의도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요 2x 빼기 1로 그래서 여기 있는 얘도 2x 빼기 1로 그럼 여기 있었던 쟤도 2x 빼기 1로 바꿔달란 얘기니까 이렇게 해서 바꿔치기 한 두 x값의 결과를 구해달라는 게 진짜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줬을 때 이 친구로 잡아준 요 2차 방정식이 얼마가 되게 하는 걸 찾아달라는 얘기냐면 0 되게 하는 x들 찾아주세요. 그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바꿔치기 이해되나요? 바꿔치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바꿔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기 문자 x들을 다 2x 빼기 1로 바꿔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알겠죠? 이게 고1 2학기 과정으로 가면 이게 합성함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오기는 하는데 그건 어차피 2학기 가서 배우시는 거고 지금은 그냥 바꿔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은 얘네들 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웠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만 연결해 주시기만 하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죠? 학평 기출 문제였습니다. 아마 6월에 나오실 가능성이 커요. 얘 6월에 2단원까지 시험 볼걸요? 내가 얘기로. 6월에 학력평가 있는 건 알죠? 6월 1일 날. 아, 1일이었나? 아, 6월 4일인가 6월 2일 날 한번 볼 거예요. 고3 애들 되게 예민한 날이에요. 고3들은 특히 건드시면 안 되는 날. 왜냐면은 고3들은 처음으로 재수생이랑 붙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3 애들은 진짜 예민하고요. 그때는 1학년, 2학년들은 그런 거 모르죠. 그런 거 모르니까 열심히 이제 자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늘 얘기하자면 나는 학평에서는요. 1학년 수학은 몇 점 받으면 될까요? 1학년 수학은 몇 점 받으면 되게? 50점? 이야, 크다. 48점만 받으세요. 48점. 48점이 뭐냐면 2점과 3점 다 맞췄을 때의 점수가 48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1학년은 지금 하고 있는 교과 과정이 수능에 그대로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수능이 안 들어가요. 교과 과정이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럼 1학년 거는 뭐냐면 2, 3학년 거를 풀기 위한 그냥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는 그거에 그냥 불과해요. 전반적으로 딱 그거거든요. 1학년 수학의 기본적인 역할은. 내신은 못 보면 작살나지만 내신은 못 보면 큰일 나요. 내신은 당장 여러분들 시험 점수로 반영이 되고 그게 등급으로 다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신은 못 보면 큰일 나지만 모의고사는 그게 아니잖아. 3학년 수능 보기 전까지 그냥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때의 점수를 가지고 막 3학년 때 난 대학을 붙을까 떨어질까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충분히 1, 2학년 때 못해도 3학년 때 역전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학은 그래요. 특히 수학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요. 수학은 1학년 수학은 48점만 받으라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3학년 거를 풀기 위해선 필요한 게 1학년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 1학년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판단하라는 증거고 4점짜리를 왜 버려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학교 시험 범위보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모의고사 시험 범위는 적어요. 분명히 적어요. 이번 6월에 보게 되는 시험 범위는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험 범위 일부만 들어갈 뿐 다 중간고사 범위를 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걔네들 고난도 문제까지 지금 풀어볼 필요는 없는 거지. 어차피 2, 3학년 되시면은 주구장창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 3학년 돼서 연습을 많이 하셔도 충분하니까 왜냐면 2학년 거부터는 진짜 수능 범위거든요. 2학년 거부터가 진짜 수능 범위이기 때문에 2학년 거부터 연습을 잘 해보시면은 4점짜리들은 의외로 금방 정복이 돼요. 완전 초고난도 슈퍼 하이퍼 문제들 제외하고는 금방 정복이 됩니다. 됐니? 그러니까 초고난도 뭐 전국 정답률 5%, 4% 그런 문제들 제외하고는 2, 3학년 때 연습 바짝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정복이 되니까 1학년 수학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면서 볼 필요는 없어요. 대신 개념들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라 라는 내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개념들을 확실하게 알라는 의미에서 48점은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개념들을 다 맞췄을 때 점수입니다. 2, 3점은 틀리시면 안 돼요. 물론 개념들 다 알고 있으면 4점짜리 한 3, 4개 정도는 더 맞춰요.
그러면은 50 몇 점? 60 몇 점 되거든요. 그럼 60 몇 점 되면 3등급이에요. 1학년 수학은 애들 그 정도 다 버려요. 모의고사 등급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만 맞춰놓고 가면 기분은 째지잖아요. 그렇죠? 전국이랑 싸워서 내가 상위 23% 안에 든대 이거잖아. 얼마나 기분이 째져.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막 모의고사에 부담 갖지 마세요. 물론 수학만이에요. 국어 영어는 1등급을 받으셔야 돼요. 국어 영어는 1학년 때 했던 거, 2학년 때 했던 거, 3학년 때 했던 게 다 똑같으니까 결국 잘하셔야 돼요. 국어 영어는 1학년 때부터. 알겠죠? 그러니까 국어 영어에 힘을 많이 쓰시고 수학은 100분이잖아요. 빨리 풀고 자세요. 알겠죠? 어차피 안 깨워. 니네 3월에 봐서 알잖아. 근데 모의고사 볼 때 선생님들이 깨워요? 자도 안 깨우지. 그냥 본인도 대충 감독하고 가시죠. 대충 감독하시지. 내신 때랑 좀 다르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알거든. 모의고사라는 것이 1, 2학년 때는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선생님들도 아시는 거니까 특히 수학은 여러분들의 체력을 키우는 시간으로 가지되 대신 개념 문제들은 확실하게 다 맞추면서 가라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실제로 모든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실제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하고 나도 그랬었고 그래서 나도 1, 2학년 때는 모의고사 수학은 진짜 안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고1, 고2 때는. 고1, 고2 때는 진짜 안 했어요. 3학년 때 바짝 했거든요. 그래도 나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돼. 그게 돼. 특히 니네는 문이과 통합이잖아요. 진짜 초고난도 몇 개 제외하고는 다 될 거예요. 예시문항을 보면은 그래요. 현재 난이도가. 알겠지? 예시문항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난이도니까 지금부터 잘 보시면 돼요. 개념하는 건 잘 쫓아오시고. 알겠죠? 개념하는 것부터 잘 채워가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은 11번부터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내용은 별거 없어서 그 위에 공간 있죠? 그 위에 있지, 위에. 조그만하게 있는 공간. 아니면은 거기다가 적어요. 12번, 14번 밑에 공간이 유난히 길죠? 한 절반 정도 잘라서 그 절반 밑에다가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걔네 풀이가 그렇게 많이 안 길거든요? 그래서 12번, 14번 풀이가 많이 안 길고 되게 문제가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하고 넘어가시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밑에다가 좀 적고만 가주시면 됩니다. 뭐를 적으시면은 이거예요. 지금 얘 제목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요 2차 함수와 나는 지금부터 직선을 잡을 거야. 그때 내가 여기 있는 직선을 잡아줄 때 그 직선을 나는 첫 번째로 준 거는 X축으로 잡을 거고 두 번째는 X축이 아닌 또 다른 직선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X축이 아닌 또 다른 직선은 뒤에서 한 번 더 연습은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X축이 아닌 또 다른 직선은 뒤에서 한 번 더 연습은 하겠지만 지금은 여기 있는 직선을 그 두 가지로 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직선은 X축입니다. 두 번째로 한정해주는 직선은 여기 있는 얘 Y에 대한 또 다른 식 그래서 AX 더하기 B로 되어 있는 1차 함수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둘 다 푸는 방법이 다 같아요. 해석하는 방법이 다 똑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구별 짓지 좀 마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냥 한 단계가 더 추가된다 뿐인 거지 찢어지고 달라지고 막 복잡해지고 막 없어요 그런 거.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잘 한 번에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차 함수와 직선 얘네들 사이에 나는 뭐를 잴 거냐면 위치관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점의 개수를 세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관계라는 게 실제 교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교점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가 그 얘기를 좀 해보겠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의 아이디어. 즉 이쪽 파트 다시 11번에서부터 20번 그 다음에 31번에서부터 40번 얘네들을 푸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31번부터 40번까지의 문제는 내가 그래서 한두 개 정도만 보여드리고 끝낼 건데 전반적인 아이디어가 그거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30번까지의 문제만 봐도 푸는 방법은 터득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네부터 잘 연습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가볍게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서 첫 번째 내용부터 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X축이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부터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 거고 X축이면은 여기 가로선이죠. 그럼 나는 가로선을 어디다가 그려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여기 내용들을 다 전반적으로. 괜찮나요? 그럼 가로선을 어디다가도 그려볼 수 있냐면은 첫 번째, 아하.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가로선을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이래도 되는 거죠. 맞아요? 제한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도 그려볼 수 있고요. 선생님, 저는 X축이 이렇게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빠빠빠 해서 이렇게도 그려볼 거예요. 상관은 없죠. 그쵸? 그럼 이렇게도 그려질 수가 있고요. 아, 저는 이건 싫은데요. 안 만나게 하고 싶은데요. 뭐 그래도 돼요. 그래서 안 만나게 하고 싶어서 좀 더 아래로 그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파악하시는 게 목표냐면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여기를 3번.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편하도록 여기를 1번 상황, 얘를 2번 상황, 여기를 3번 상황이라고 잡아줬을 때 이 1번, 2번, 3번을 판단하는 기준, 근거만 잘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 전반적으로 하실 거는 링크, 연결이에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러면은 중간고사 때 하셨던 부분일 테니까 그리고 앞에서 방금 내가 시간 많이 들여서 연습을 시킨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랑 다 연결 지어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이에요. 1번 상황은 X축과 만나게 되는 교점의 개수를 세면 몇 개란 소리죠? 2개죠. 2점에서 만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해석으로 하면 얘는 2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잘 봐. 그럼 여기 있는 2점에서 만난다를 직관적으로 해석해보게 되면은요. 이 친구는 진짜 다시 한 번 더 해석해보니까 X 절편이 몇 개란 소리예요? 2개죠. 다시 그 말은 곧 2차 방정식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얘 근도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해도 몇 개란 소리죠? 2개다. 여기까지 다 연결 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2점에서 만난다라는 조건은 실제로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구했을 때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가 되는 조건이냐면 이 실근이 2개가 되는 조건이에요.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게 첫 번째 1번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 2번 상황에서는요. 지금 현재 보면 알겠지만 2차 함수 그래프랑 X축이 지금 딱 몇 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교점이 한 개다. 즉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걸 세 글자로 확 줄이면 이거를 뭐 한다 그래요? 요즘은 요 표현 더 많이 써요. 뭐 한대요? 세 글자로 확 줄여봐. 한 점에서 만난다를 세 글자로 확 줄여봐. 겹친다? 접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문제 표현에서는 요즘 접한다를 더 많이 써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약간 스쳐 지나가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싹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옷깃만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우린 접한다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접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접한다라는 표현은 나오면 아, 한 점에서 만나는구나.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표현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서 접한다라는 말을 다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X절편이 몇 개란 얘기니까 얘가 지금 이제 X절편이 몇 개예요? 한 개지. 그럼 근도 몇 개란 소리예요? 2차 방정식의 근도? 한 개. 여기까지 계속 연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구했을 때 그때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구해 그때 여기 있는 요 실근이 한 개래. 여기까지 잡아주면 됩니다. 다시 중근을 갖는 경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실근이 한 개다. 중근을 가지고 있더라. 여기까지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보니까 만나나요? 안 만나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다른 말로 얘기합시다. 안 만난다의 진정한 정의는 X절편이 있단 얘기입니까? 없단 얘기입니까? 이 그림에서 봤을 때 X절편이? X절편이? 있다 없다? 없단 얘기지. 아예 안 만나잖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안 만난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안
안 만나지롱 이럴 뻔했네. 그래서 안 만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X절편이 전혀 없다는 얘기야. 그럼 X절편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도 다시 연결하면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이 있다 아니면 없다? 없다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확률 50%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절편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걔를 만족해주는 근이 없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근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내용은 안 만난다의 진짜 의미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을 찾았을 때 그때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가 되는 조건이냐면 아예 없다라는 조건. 그러니까 실근이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허근 갖는다는 얘기도 같은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실근이 없다라는 얘기는 허근이 몇 개란 소리기도 하냐면 이것도 같이 잡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허근이 2개래요.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연결 지어 봐봐. 그럼 이거 1번, 여기 밑에 거 2번, 여기 밑에 거 3번. 얘네들을 풀어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 무슨 식일까요? 그러면 근의 개수 판단해 주는 거니까 무슨 식을 활용하면 답이 나올까요? 근의 개수 판단하는 식은? 판별식이지. 그래서 1, 2, 3번 모두 다 판별식을 활용한다. 여기까지만 연결해 주시면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은 이렇게 잡았을 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것 자체가 그럼 여기 있는 요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것 자체가 결국 여기 있는 교점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랑 같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실근의 개수와 완벽하게 똑같아서 무슨 식을 활용해서 판단해 준다라는 결과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식을 이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근의 개수 판단하기니까. 그래서 판별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차항의 개수의 제곱에서 2차 상수 곱한 거에 4배 빼준 거.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판별식이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판별식. 그래서 나는 대문자 T. 결국 얘는 1차항의 개수의 제곱에서 4배에 2차 상수 곱한 거를 빼준 거. 여기서 우리가 아이디어 얻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됐죠? 그럼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그럼 첫 번째로 얘기해봐.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떠면 되겠냐고. 판별식이 0보다 어떠면 되겠냐고. 판별식이 0보다 어떠면 돼. 그러면 돼. 지워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한 점에서 만난대. 다시 접한대. 그럼 판별식이 0이랑 어떻다라는 거 풀어주면 되는 거야. 판별식이 0이랑 어때요? 같대요.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안 만난대잖아. 없어졌대잖아. 얘가 근이 없대잖아. 그럼 그 근이 없다라는 거를 판단해주는 판별식.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돼요? 마지막 거는요. 0보다 어떻다? 작다. 이거 풀어주면 돼요. 다 기억나지 이거? 그쵸?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뭐야? X축과 이참수의 교점을 재라. 아니면은 그냥 X축 아니어도 돼요. 그냥 하나의 직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교점을 재라. 이건 그냥 무조건 다 판별식으로서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얘기랑 동일한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표현을 그냥 달리했을 뿐인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는 것만 잘 연결해주고 넘어가시면 이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럼 여기 개념 정리하시고 다 됐으면은 뒷페이지 넘어가 볼래요? 11번부터 15번까지는 너무 반복이야. 이 상황을 반복하는 거라서 걔네들은 너네가 한번 좀 풀어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걔네들은 너네가 한번 풀어보시는데 내가 지금 현재 여기 16번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얘네들을 판단할 것인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6번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20번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20번은 조금 아이디어가 항등식의 개념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16번 먼저 하나 보여드리고 기본 문제 좀 연습을 해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16번부터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잘 봐. 이참수 이따구로 생겨먹은 그래프가 있는데 얘는 정보를 하나 줬습니까? 2개 줬습니까? 2개를 줬죠. 첫 번째, 저 이참수가 몇 컴마 몇을 지난다라는 사실 1번?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로 주게 되는 거는 잘 봐. 됐죠? 여기까지는요.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그러니까 나는 이거 이렇게 해서 번호 붙여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니네 이해하기 편하라고 내가 이렇게 번호 붙여서 설명해 주는 거야. 조건은 너네가 실전에서는 이렇게 다 끊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머릿속에서 당장 빨리빨리 끊어버리고 그냥 바로 적용해야 돼. 알겠니? 나처럼 막 이렇게 일일이 쓰는 게 처음 공부하실 땐 좋아요. 됐죠? 처음 공부하실 땐 좋은데 나중에는 실전에서는 이게 머릿속에서 딱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둘은 알겠지만 시간 부족했어. 시간 남아 돌았어. 많이 부족했죠. 이번 시험. 대부분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항상 얘기하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포자. 난 1번부터 끝번까지 열심히 OMR만 있으면 된다. 문제지는 개나 져버린다. 문제지가 뭐가 됐든 어떤 모양으로 생겼든 관심 없다. 나는 OMR에 번호를 쫙 찍겠다. 하는 친구들은 시간이 남아돕니다. 그 친구는 문제지도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그 두 번째, 시간 많이 남는 경우 두 번째가 있어요. 어떤 경우 있죠? 그래, 니네 학교에도 하나씩 있잖아. 괴물. 수학 주구장창 잘하는 괴물. 그쵸? 너네 친구들 중에도 있잖아요. 괴물. 그쵸? 그 수학 괴물들. 수학 괴물들은 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 전까지 공통수학 1의 시험 범위를 막 7회독, 8회독 하는 애들이 있지? 그러니까 7회독, 8회독 했다라는 거는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좀 끝내놓고, 그 다음에 뭐 마플 이런 거는 진작에 다 돌려놓고, 지금 뭐 자이 스토리를 매년 이제 문제집을 막 골라서 푸는 아이들이 있죠. 맛만 보는 아이들. 어려운 문제만 풀고 쑥쑥 넘어가거나, 쉬운 거는 그냥 감 익히기용으로 그냥 빠르게 쫙 풀고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지. 수학에 미친 놈들. 걔네들은 잘해요. 그 두 가지 아니면 다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냐면, 시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바로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너네한테 자세하게 풀어준 이유는 이런 전략들을 너네가 머릿속에서 세우고 바로 접근을 해야 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나는 설명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설명해줄 때 내가 실전처럼 풀어버리면 얘네가 저 사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러거든요. 대부분 다. 그쵸?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뭔 소리를 하고 자빠졌지? 난 많이 봤거든. 그렇게 해서 수학을 어려워하는 애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니네 선배들 중에 그랬던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세우라는 가이드라인이니까 안 적어도 돼. 알겠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머릿속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저 y는 나는 저기 있는 제 x제곱 더하기 2px 그 다음에 더하기 q 라고 주어져 있는 저 2차 함수가 첫 번째 몇 컴마 몇을 대놓고 지나고 있냐면 마이너스 1,4를 지난다. 다시 대입해도 등호는 성립한다. 이거부터 우리가 바로 연결하면 돼요. 이건 중3 거니까.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에 집어넣어서 y 대신에 4를 집어넣으니까 4는 그러면 나는 저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거기에 저기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나는 마이너스 2p 더하기 q. 해가지고 P랑 Q 사이의 관계식이 하나 나와요. 일단 여기서부터 잡고 가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딱 보는 순간 얘들이 넘어가.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잡아줄 수 있는 여기 있는 Q는 제가 실제로 넘어가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나는 여기 있는 이 P를 기준으로 제 4 빼기 1 해준 더하기 3까지 만들어주면 문제 없대. 이렇게 해서 Q를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이게 1번. 되셨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한 걸 바탕으로 해서 2번.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두 번째 내용은 실제로 누구냐면 그래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얘 y는 저기는 x제곱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2px 더하기 q라고 주어져 있는 식이 무슨 축에 접하게 만들어 달라는 게 여기 마지막 두 번째 정보입니까? 그치. 이런 정보들을 주는 거야. 이거는 밑줄은 좀 그어줘야 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4를 지나고 있는 저 친구가 대놓고 어떻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냐면 x축에 접하도록 만들어달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상황이 되는 얘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x절편이 몇 개란 소리야? 하나라는 얘기죠. 다시 그럼 실근이 몇 개란 소리죠? 하나야. 다시 그럼 요 친구를 0으로 잡아줬을 때 나오는 요 친구가 2차 방정식이죠. 그럼 여기는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라는 것까지 보여주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예요? 1개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때 또 가져온 게 무슨 식이에요 또? 판별식 또 들고 와야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짝수 판별식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1차에 계속 짝수일 때 쓰는 판별식. 아는 사람들은 그거 쓰면 되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아는 사람들은 그거 쓰시면 되고. 나는 그냥 폭넓게 그냥 판별식으로 쓸게요. 어차피 그냥 판별식은 다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냥 판별식 저기 가지고 있었던 1차. 그러니까 나는 여기 2p. 얘를 제곱한 거에서 2차 상수 곱한 것. 그러니까 2차의 계수 1, 상수한 q, 거기에 4배 곱한 거를 빼주면 됩니다. 이거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계산해주면서 나오게 된 제.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 4p 제곱에서 나는 여기 있는 4q를 빼서 만들어낸 게 판별식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가 실근이 하나라 그랬잖아. 그럼 실근이 하나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0이랑 어떻다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판별식은 0이랑 어떻다? 같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까 보여줬죠? 그래서 실근이 하나라는 얘기니까 얘가 0이 되거라 라는 것까지 연결해주면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는 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아까 썼던 조건들을 그대로 표현해주게 되면 또 P랑 Q 사이의 관계가 하나 더 나옵니다. 넘어가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그래서 얘가 넘어가게 되면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4P 제곱과 4Q가 같다. 다시 4로 나눠주게 되면 그래서 P 제곱은 Q랑 같던데 라고 잡아주게 되면 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종합해 봐. 둘을 같이 만족해주는 걸 찾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Q 대신에 P제곱으로 여기를 바꿔도 돼? 아니면 안 돼? 여기는 Q 대신에 P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없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따라서 이렇게 잡아줬을 때 Q 대신에 P제곱으로 바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P제곱. 그러면 P제곱이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2P 더하기 3이니까 넘어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P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3 잡아준 게 얘가 0이 됐으면 좋겠어. 이거네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시 얘네들을 인수분해 해주는 것도 문제 없으니까 인수분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인수분해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그래서 나는 P 마이너스 3 P 더하기 1은 0이죠. 얘는 크로스가 되니까. 맞지? 그럼 여기서 P값 2개 나왔죠. 그래서 X값 구해주면 됩니다. P는 그래서 얼마 아니면 얼마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P는 얼마 아니면 얼마가 나와요? 그치? 3이랑 마이너스 1이 나왔을 때 그때 Q값 구하기죠. 그럼 그때 Q값은 여기 있는 요 숫자를 여기다가 집어넣든 여기 밑에다가 집어넣든 상관없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어차피 문자가 2개면 2개 다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Q값도 찾을 수 있다. 그럼 Q값은 밑에다가 집어넣는 게 낫겠다. P제곱만 구하면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의 제곱이니까 첫 번째는 9,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두 번째 건 1. 그래서 이렇게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문제 마지막은 좀 이제 그지 같아가지고 좀 판단해줘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았지만 앞에 있는 15번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판별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식의 범위 아니면 식의 값을 찾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조금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만 할게요. 2개 정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번호 체크해놔요. 11번, 그 다음에 13번 2개만 해보겠습니다. 2개 합쳐서 6분 드릴게요. 준비, 시작! 11번, 13번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